세상 억울한 이들과의 굳은 연대. 사람과 세상의 진실을 찾아가는 인권계의 수사반장.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이때 당시에 안두희를 응징했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정의봉을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게 통상 검찰에서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 이제 안두희를 응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의봉을 그 현장에 그냥 놓고 왔다며요. 그 정의봉을요, 제가 화선지 종이에다가 그걸 말아가지고 견의사의 견의 수명 그거 쓰고 내 이름 쓰고 그거는 이제 여관상에 그게 들고 다니기에 그래서 그냥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허리춤에 이렇게 딱 꽂으면 딱 그 적당히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몽둥이로 안 보이게 하는 것 장점도 있고 내의 의지 표명도 되고 그리고 떳떳이 김구 선생님이 뭡니까 스티다를 갖다가 처단하고 그 방 붙이듯이 저도 제 이름 떳떳이 써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게 됐죠. 가지고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결행하시고 나서 그리고 현장에다 그냥 그걸 놓고 왔더니 검찰이 그것을 압수해서 그래서 사건의 증거 자료로 그것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이후에 선생님한테 돌려줬다면서. 돌려줬어요. 그때 돌려줬는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 통상에 살해 도구, 이른바 사건의 어떤 증거로 압수한 물건은 그것이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어떤 그냥 살해 도구, 예를 들어 칼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압수한 다음에 폐기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재판에 아예 판결문으로 담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그걸 돌려주면 또 어디 가서 범행에 사용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죠.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칼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 범죄 현장에 의한 것 중에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살해가 어떤 범행 도구는 다 폐기하도록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 사실은 이걸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통상 이런 살해 도구는 압수 폐기 처분하는데 이례적으로 박 선생님한테 이것을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건 검찰이나 법원도 이 사건을 단순한 이 살인 사건으로만 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게 처음이신가요? 오늘? 저 처음입니다. 난 당연히 그게 아무리 살인을 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해도 그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그 어떤 살인 사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준 걸 당연히 줄 걸로 알고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돌려줬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벽돌로 내 소유의 벽돌로 누군가 아리랑치기를 한다고 해서 때려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기가 잠깐만 그런 거하고는 비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그러니까 바로 그 동기가 다르니까 이걸 돌려준 거다. 만약에 통상의 일반적 살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봤기 때문에 돌려준 것이다.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관하셔라.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면요. 그건 더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신부님한테 고백을 하고 차에 태워가지고 연행 들 때 내가 신부님하고 같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경찰 수사 반장인가요? 반장이 손을 내밀어요. 당신이 밖에서야 제가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요. 수고했어. 나는 정의봉도 돌려준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돌려줄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원래 폐기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경찰관이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네. 그게 그냥 돌려줘서 네. 가서 만두피 밀어서 드세요라고 돌려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엔 다 그 이름도 쓰고 했는데 그것이 당시에 이후에 정의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네. 어떤 정의를 상징하는 의미의 네. 어떤 질타, 네. 예? 도덕적 어떤 이런 응징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상징인 것처럼 네. 예, 아마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나 법원도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네. 이례적일 정도로 네. 예, 이 재판 결과에서 굉장히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대한 처분이요? 예. 저는 관대한 처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얼마나 형을 받으셨어요? 갖다가 1심에서 7년에서 5년 받고요. 그러니까 검찰구형 7년에서 네, 5년을 5년 선고받으셨고 2심에서는 2심에서는 5년에서 5년 구형에 3년. 3년을 구형받으셨죠. 그래서 3년 확정이 상고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3년을 받았는데 3년을 받으셨죠. 근데 네. 사실은 선생님 제가 개인적인 살인 사욕을 위해서 살인을 한 게 아닌데 그 3년도 지금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적다고 그런데 생각을 하십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만약에 이것을 예. 일반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3년 때렸을까요? 일반적인 사건이었죠.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꾸 이게 혼재돼 있는데 잠깐만. 일반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무거운 형을 받았겠죠. 예. 그죠? 일반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받은 거고 그리고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3년 중에서 1년 6개월 정도 형을 사시고 네. 그리고 나서 특별 사면으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나오신 건데 여하간 선생님께서 이것도 너 과하다. 나는 정말로 역사 정의를 위해서 결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 의거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더 가혹한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요, 그걸 형이 얼마를 살든 간에 저는 얼마를 연연하지 않고 나는 이걸 모든 걸 내려놓는 심정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의 실천이나 이런 것보다 저는 정말 내 소신껏 한 행동이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얼마를 주든지 5년 처음에 했을 때 그때 항소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진 죄는 내가 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살려고 했어요. 저는 그 진역에 많고 적음에 정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하간 선생님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이 정의가 응징해야 될, 그리고 처벌했어야 될 당연한 일이, 국가가 그 일을 하지 못했고, 민족 정기와 역사 정의가 이뤄내지 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박희석 선생님이 그렇다면 나라도 나서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신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하간, 고난과 어려운 이러한 길을 걸으셨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걸 인정하니까 저도 오늘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이러한 의기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3.1절 특집 제2탄으로 우리 모시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또 자수를 하셨어요. 그죠? 자수라기보다 안두희가 절명한 것을 확인한 후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성당으로 가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정말 눈물로 고해성사 보고 이제 신부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자수를 그렇게 자수한 형태가 된 거죠. 그때 해야겠다. 그 뭐라고 고해성사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백범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 이런 거에서부터 안두희를 죽이고자 마음먹은 거에서부터 제 생활 모든 걸 갖다가 얘기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안두희를 죽이고 이렇게 응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다니는 성당에 정작 처음에는 갔었는데 우리 신부님이 그 부재 중이어서 다른 이제 그 성당으로 연결을 해줘서 그 신곡 성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부님한테 그런 걸 모든 걸 고백을 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거기서 이제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연락을 해서 중부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거기서 와가지고 바로 가게 그러니까 이건 자수라고 할 것도 없이 도망가고 뭐 이럴 성질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 결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사모님한테 이런 어떤 그 말씀을 하셨나요? 이런 걸 하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사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늘이 무너지죠.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랬었죠. 그때 자제분은 몇 살? 지금 딸 아들을 뒀는데 아들이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내가 경찰서에서 무릎에 앉혀놓고 조사를 받았어요. 아들을. 그리고 큰 딸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큰 딸은 알았군요. 수능을 한 20일 두고. 예? 20일 두고 그런 아버지로서는 좀 너무하시고 그렇죠. 그건 아주 두고 아니 어떻게 그냥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시험이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진행해야자 이런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따님이 혹시 원망하지 않으셨나요? 원망 많이 했죠. 지금도 하나요? 그러면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도 장성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좀 조금은 이해를 하죠. 이해하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극적이고 슬프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들을 선생님 대신 우리나라가 민족 정기가 올바로 처벌했다면 그러면 이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고 또 정말 선생님 오늘 뵈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시면서 정말 격정에 찬 여전히 연세는 이제 칠순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마음은 뜨거운 정말 대한국인 청년의 심장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정말 제가 옆에 앉아서 지금 계속 느끼는데 그러한 선생님이 정말 이런 큰 일을 결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3년을 최종 이제 선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안양교도소에서 한 1년 계셨고 그다음에 청주교도소로 이감 가서 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범행 동기가 이른바 이제 정말 사익이 아니라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이게 정상 참작 이른바 이제 사회적 의미가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다 해서 98년도 3.1절 특사로 이제 나오셨는데 이 나오기 전에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좋은 분들도 또 같이 또 만나고 또 그랬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 이광철 인권 변호사인 이광철 변호사.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만나서 친구가 됐는데. 예, 이광철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학생 운동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학생 주동자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가 안양 교도소에 왔었어요. 예. 거기서 수영 생활을 거기서 했었잖아요. 그 전두환이가 거기서. 그러니까 노태우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구치소에 있었고. 그리고 뭐 차규원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범죄자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광철 변호사도 이광철 변호사도 같은 방에 계셨던 건가요? 독방들이니까 옆방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때 당시에 선생님 그 수감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다는데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님. 조문기 선생님. 잘. 국민관. 폭파 사건으로. 폭파 사건을 했던 1945년도. 우리나라 의열 독립운동의 마지막. 의거로 기록되고 있는 국민관 폭파 사건. 그 선생님이. 그 주역이신 조문기 선생님하고. 그리고 또, 곽태영 선생님 앞에. 권중희 선생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감옥 중에 또 우리 유명한 또 석학, 우리 리영희 교수님께서 편지도 보내주시고. 엽서를 보내주시고. 리영희 교수님께서 그 편지를 보냈다, 엽서를 보냈다 이러는데 처음엔 이영희 교수님을 모르셨다고요? 네, 모르죠. 저는 전혀,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쓰셨다는 분으로만 알았지, 전혀 몰랐었죠. 바로 그 이영희 교수님께서, 이영희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엽서에 의기남아라고 의기남아 이렇게 한자로 써서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영희 교수님 찾아가서 뵙기도 했죠. 제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 이 방송 통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그때는 들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아까 이제 김수근 신부님을 뵈러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일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오셔갖고 김승훈 신부님이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명동에 명보성이라고 아주 유명한 맛있는 짜장면집. 거기서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오창익이라고 하는 그 인권운동가하고 김승훈 신부님하고 해서 넷이서 앉아서 짜장면을 얻어 먹었는데 우리 김성은 신부님이 생전에 정말 짜장면을 사람들한테 즐겨 사주셨던. 그래서 저희가 김성은 신부님한테 무슨 그러니까 마음에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님한테 짜장면 얻어 먹은 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짜장면을 사주시는 거를 정말 스스로 즐거워하셨고 그 짜장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격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코스 요리를 시켜줬기 때문에 한 번 시켜주면 100만 원씩 나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코스 요리를 사줬기 때문에 빼가라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날도 빼갈 먹었어요. 근데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날 김승훈 신부님을 이제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신 거거든요. 김승훈 신부님이 수감 생활 동안에 뭘 도와주신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특별히 도와준 것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인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많이 그때 당시에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고마운 저희 집사람한테라든가 통해서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고마움에 인사를 갔었죠. 근데 그때 이승원 신부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승훈 신부님. 김승원 신부님이
왜 사람을 죽이고 그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잘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거 기억에 생생합니다. 예,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사람들. 그리고 이제 더 죽이지 말라는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예. 얘기도 했었는데 예, 예. 하여간 정말로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감옥에 계신 동안에 우습게 일화가 하나 있다. 당시에 조폭이 방장으로 있었는데 예, 예. 그 조폭이 이런 얘기를 했다며요. 하루는 선생님한테 저기 얼마 받기로 했다고. 예. 예. 네. 그런 얘기를 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 그 교도소에서는 방장이 제일 아주 끝발이 그렇죠. 셉니다. 아주 잠자리에서부터 먹는 거 다 서열로 가니까요. 근데 걔네들은 아주 이권에 아주 모든 게 서열이 정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주방장가 말하면 그 대빵이 하는 얘기가 얼마 받기로 했느냐고 선불을 받았느냐 후불 받기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데 응징한 거. 예, 응징한 것을 예. 조폭들은 예. 자기네들은 예. 대가를 받고 뭐 예. 하니까 아마 선생님도 예. 누군가한테 예. 그러지 않았나 예, 이런 그렇게 거죠.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철저하더라고요 그런 게요. 예. 저도 짧게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저는 91년도 예. 91년도 3월에 했는데 그때 감옥에 가니까 그 학생운동하다 이제 저도 감옥을 갔는데 예. 밥 시간만 되면 조폭들이 돌아다니면서 각각 그 감옥 방문에다가 대고 예, 형님 식사하십시오. 형님 식사하십시오. 예. 그죠? 예. 거기 90도입니다. 있을 때도 그랬나요? 90도입니다. 네. 형님 식사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에서 예. 거기서 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예. 운동할 때 예. 운동장 나가서 운동할 때. 예. 운동할 때 배드민턴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조폭끼리 배드민턴 할 때 예. 예. 그거 보셨나요 혹시 그러면? 조폭들이 하는 것 예. 우리는 못 보시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니까. 하니까 못 보죠. 조폭들이 배드민턴 칠 때 예. 그 두목 조폭하고 예. 예, 조직원 조폭하고 치면은 예. 이렇게 공 칠 때마다 예. 형님 공 날라갑니다요. 공 날라갑니다요. 예. 칠 때마다 그렇게 했다. 그 정도로 예. 진짜 감옥 안에서 예. 식사 때만 되면 돌아다니면서 형님 식사하십시오. 예. 그렇죠. 그런 일도 그게 있었죠. 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하고 그때 감옥에서 뭐 이 외에도 뭐 다른 일화나 이런 것들이 혹시 또 있었나요? 뭐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 일을 안도일을 응징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교도관이나 이런 예. 이런 지금 사람들. 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목수였는데, 네. 목수였는데 이 사람이 3년을 받고 들어왔어요. 예. 근데 나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3년뿐이 안 받았다고, 자기보다 적게 받았다고 그러면서 갈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막 은근히 방해놓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는 요만한 식구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밥 들어오는 그걸로 밥이 구멍에 들어오는데 문에 조그만 구멍 그런 있죠. 구멍이 있는데 밥 넣고 글로 밥을 들어오는데 밥이 이 쌀이 많이 섞이지 않고 너무 보리밥이라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그냥 쏟았어요. 그냥 맨 밥을. 그러니까 소지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난감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도 그 사람이 뭘로 들었냐면 그 목수였는데 건축 일을 하는 그 조폭들이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앉혀놓고 밑에 뭐 자기 집도 뭐 담보로 잡히고 뭐 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 얼마서 주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사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죄로도 3년을 받았는데. 예. 근데, 사람을 죽이고도 그렇게 조금 받고도 큰 소리 치고 운동을 하는데도 그렇게 꺼리낌 없이 자기네들 제치고 운동을 하느냐. 이런. 봐봐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인데 이럴 수 있나 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누가 좀 도와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자범처럼 예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진 그죠? 않았죠. 자범처럼 예우하지 못했으니까 막대하지 못하고 아 이분은 굉장히 확신범, 양심수 뭐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3년 사람이 어쨌건 이렇게 됐는데 3년 그것도 다 채우지 않고 이렇게 한 거. 근데 그 안두희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범 선생님을 시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다는 이유로 다시 군인으로 복직을 시켰던 것처럼 사실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왔다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좀 여전히 그러시겠지만 제 입장에선 참 그래도 이거 공정하다. 선생님이 만약에 만기로 나왔다면 이건 또 제가 또 더 못 참을 것 같은데 선생님 역시 만기를 채우지 않고 나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때 이제 DJ 정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달랐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했었다라고 하는데 감옥 다녀오셔갖고 이때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직업이 버스 운전기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 뉴스를 보고 참 좋다. 흐뭇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특사로 나오시고 나서 한 뉴스를 그러니까 보도된 거를 보니까 그때 선생님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복직을 했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녔던 버스 회사의 사장이 다시 오셔서 일을 하셔라. 그래서 복직됐다. 그래가지고 야 이런 좀 또 우리 선생님의 의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정말 어땠나요? 그렇죠. 그 사장님이 저기 경중가를 가셨는데 텔레비전 뉴스에 제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회사 사장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도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전화로 딴 사람들한테 저 사람 나와도 저 사람 다시 쓰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사장님 성함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소신역의 그 사장님이었는데 사장님 이름부터 자세히 몰라요. 근데 우리 그 소신역에 아주 부천에서 소신역에 우리 부천에서는 소신역에 소신 정말 소신 있는 사장님이군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 약속대로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근무했어요. 소신역에.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 보도된 걸 제가 보고 야 정말 그래도 정말 비록 우리가 용기가 없고 하지만 이런 정의로운 일에 대해선 그래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거를 저도 정말 생각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은 개인 택시 면허를 받으셔서 택시를 면허를 받은 게 아니고요. 감옥에 1년 넘게 살다 보니까 나오니까 옛날 경력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이 되고. 그래서 3년을 갖다가 사업령에 한해서 운전을 해야 그것도 무사고로 해야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춰가지고 개인 택시를 샀지요. 탄 게 아니고. 개인 택시 자격을 따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택시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저기 나중에 우연찮은 계기에 선생님 택시를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부천에서 주로 하시는 거죠? 부천에서
지금 현재 택시를 하고 계시고 부천 택시면 부천에서만 타나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영업 관할이 부천으로 서울도 많이 오죠. 서울도 서울에서 많이 부천 가는 손님은 태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죠. 그죠? 그런 식으로. 영등포에도 많이 가십니다. 네, 많이. 영등포에 가시면 네. 부천 사시는 분 영등포에 가시면 꼭 우리 선생님 택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런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번은 꼭 물어봐 줬으면 하는 그런 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혹시 안두희를 응징했던 일 네. 한 번도 지난 20년간 네.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옥 생활을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건 나는 그런 질문 받으면요. 예.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을 정도로 그건 저한테는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좀 당연한 일을 갖다가 뭘 후회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정말 그건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감옥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네 맞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아마 예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젊은 애들이라든지 젊은 경찰이라든지 뭐 물정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누가 이제 말 한마디 이렇게 함부로 막 하거나 아니면 교도관들이 똑같이 자법처럼 처음에 들어갔는데 뭐 옷 다 벗어 딱 벗어 뭐 이러잖아요. 검사다. 이럴 때 이제 경찰서 교도소 들어가서 옷을 다 벗잖아요. 완전히 싹. 예. 정말 그건 무슨 인권이라고 할 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정말 완전히 홀딱 벗어요. 발가벗겨 버리죠. 그리고 사진 찍어요. 사진 찍죠. 그런 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법에 의해서 네. 구속된 사람이 자해할 어떤 이런 가능성 네. 그리고 또 문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때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내가 받다니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정말 그래서 큰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고 정말 그런 때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죠. 정말 내가 이걸 허라는 대로 다 벗고 나서 항의 한번 못하고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데 새까만 고무신인데 그 고무신이 그냥 수천 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발을 신고 거쳐간 사람들이 나같이 이렇게 홀딱 벗겨가지고 사진이 찍혔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또 눈물이 나. 예. 제가 보니까 정말로 저보다 눈물이 더 많으신 것 같고 남의 고통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시는 그런 심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는 이런 건 정말 사람을 죽이겠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런 분들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남보다 더 마음이 모질고 잔혹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남의 고통이나 그리고 잘못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한 의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오늘 여러 번 말씀 중에 정말 눈가가 촉촉해지는 이런 걸 정말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그런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굉장히 그거는 컸을 것 같아요. 계신 동안에 생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생계는 가족들 생계는. 집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밭을 보러 나가고 아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먹고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산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에요. 1년 반. 짧은 기간이지만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어서 반나절도 길면 긴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죠. 정말 근데
저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집 식구들은 마음고생,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저는 참 일생에 감옥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식사 때 되면 밥 다 갖다 주고, 거기에서 보고 싶은 책, 많이,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쓰신 신영복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신영복. 신영복 선생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20년인가를 살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고통, 이런 걸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참, 1년 반이라는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 많이 배움의 그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게 저는 그걸 굉장한 행복한 걸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사모님은 참 힘드셨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선생님은 행복하셨다고 그러는데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정말 사모님 사진 그 석방되시고 나서 98년도에 이런 그 곽태영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이제 독립운동 그리고 민족정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그 석방 의인 박기서 선생 석방 환영대 뭐 해가지고 무슨 큰 행사를 하나 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주 그 단아하게 이제 한 모습에 사모님께서 품위 있게 이렇게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걸 제가 보면서 야, 이런 분이 뒤에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정말 바르고 올곧은 민족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박기서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뒤에서 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함께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박수 한번 사모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어느 날 이제 먼 어느 날 우리 백범 선생님을 저 세상에서 뵙게 된다면 선생님 어떤 말씀 백범 선생님한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큰 절을 한번 하고 싶어요. 큰 절을? 정말 이 민족의 스승으로 국부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 민족의 나라의 진정한 어버이가 아니신가. 그래서 그 모든 걸 정말 큰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범 선생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글쎄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백범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존경하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은 조금이라도, 알아주시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백범 선생님 분명히 고맙다.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쭉 하셨는데 끝으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리 선생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저는 어떤 택시 손님이 여자분이 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우리나라는 그냥 이웃이 잘 되면
그냥 헐뜯고 오지금은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까지 있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남북의 그 분단을 이걸 통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백범 선생님이야말로 이 민족의 큰 스승이요. 정말 우리나라가 백범 선생님의 그 진정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나라가 분단을 갖다가 종식시키고 정말 통일국가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정말 바랍니다. 네. 그 백범 선생님이 그거를 위해서 살았고, 백범 선생님의 그 백범일지 마지막에 나의 소원에서 그걸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분단을 갖다가 종식시키는 거, 이걸 통일이 정말 진정한 통일이 되어서 남북 간에 그걸 싸우지 않고 서로 정말 화기애애하게 정말 잘 좋게 지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이렇게 지금 화약고가 되다시피 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이렇게 아주 불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음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다 보면 통일이 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런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은 그것입니다. 참 능력도 없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 또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제 소원은 정말 백범 선생님이 문일은 남북 평화통일의 독립 이런 것들의 그 소원이 정말 그 선생님 같이 제 소원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데 네. 수요일 날이 이제 비번 네. 쉬는 날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수요일에 맞춰서 오늘 네. 방송을 하게 됐는데 녹음을 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쉬는 날 또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셔갖고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1절 특집 2탄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에 출연해 주시기 위해서 부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이 말씀이 차후에 먼 훗날 우리 지금 손자들이 이제 그 아직 그 어리죠. 예. 그 손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손자들이 먼 훗날 우리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떠한 일을 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방송 이런 내용으로 이 방송이 그 손자들에게 들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여간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에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 것이다. 1947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백범 선생님이 발표한 이 성명처럼 백범 선생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백범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아픔이 오늘도 여전합니다. 이러한 백범 선생님이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에 의해서 시해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진 후 백범 선생님이 계셨던 경교장에는 장례 기간인 10일 동안 전국에서 몰려온 국민들에 의해서 연일 통곡,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친일 세력이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다시 친미 세력으로 옷을 바꿔 입고 자신들의 치부를 거듭하는 동안 이 만고 폐륜 역적 안두희 역시 그들과 함께 천수를 누리며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런 더럽혀진 민족 정기에 불같은 일침을 내린 그 정의봉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기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이런 박기서 선생님의 의거에 대해서 전 독립기념관장을 지내신 김삼웅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 이 말씀을 대신 제가 전하는 것으로서 우리 박기서 선생님에 대한 우리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백범 선생이 치아포에서 일본군 장교 스치다를 처단할 때 밀정이었죠. 이 밀정이었던 상인으로 위장했던 밀정 스치다를 처단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모 명성 황후를 살해한 원수가 버젓이 활보하는데도 이를 보고 그냥 놔두는 것은 조선 백성으로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맨손으로 백주의 스치다를 처단하고는 떳떳하게 황해도에 사는 김창수,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명이었죠. 이 김창수가 이런 이유로 죽였노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스치다를 처단하고 나서 황해도에 사는 김창수가 스치다를 국모를 살해한 원수이기 때문에 죽였노라고 이제 써서 붙였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백범 선생이 이승만 권력의 사주로 암살되고 그러한 암살을 자행한 안두희는 한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안두희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을 분노하면서도 그 누구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한 바 있는데 행동하지 않고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기서 선생이 안두희를 처단한 것은 일본 밀정 스치다를 처단한 백범의 정신을 이은 것으로 수많은 애국 청년과 지사를 대신해 박기서 선생이 결행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족정기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그날까지 보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는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보상만 PD 임배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